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논제는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자비스 팀의 양명철 학생, 신옹규 학생이며 반대 측 토론자는 신토부리 팀의 우지원 학생, 이은우 학생입니다. 토론은 입론과 확인 질문, 반론과 확인 질문을 각각 한 번씩 진행한 뒤 자유토론과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입론과 반론이 끝나면 2분간의 작전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토론의 단계는 저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찬성팀 제1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입론 시간은 5분입니다. 찬성 측 제1 토론자 입론이 있겠습니다. 로봇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이제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필수일 것입니다. 우리 자비스 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로봇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로봇세가 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현황에서 로봇의 소유 여부는 산업혁명 당시 생산도구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을 구분지었듯이 21세기 또 다른 계급의 구분일 수 있습니다. 로봇의 소유자는 로봇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고, 이는 로봇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로봇의 소유자 간의 부의 격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더욱이 로봇의 도입이 제조업,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들의 역할을 가장 먼저 대체하게 될 것이므로 저임금 단수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보다 위협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로봇에 의해 일자리에서조차 내몰린다면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빈부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경우 미국 내 택시, 버스, 트럭 등 운송 관련 노동자 수의 약 500만 명, 판매원 및 출납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 명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상용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로봇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논지는 로봇으로 대체된 인력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로봇세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 분야의 로봇이 약 26,000대로서 여타 선진국의 인구 및 경제 규모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도입이 타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만큼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많고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일자리의 60% 이상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로봇으로 대체되어 실직하는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을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지원 확보고 로봇세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로봇의 도입으로 절약된 인건비만큼의 이윤을 로봇세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면 사회적 형평성과 안전망 구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가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는 마지막 이유는 로봇세를 통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고령화, 다방면의 복지정책 도입으로 세출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의 부채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저당 잡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로봇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도 큰 문제로 우려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 87%, 경기 74%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있으며 전남, 경남 몇 개 군 지역은 10% 미만입니다. 심각한 경우 이미 지방정부가 파산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간 재정 불균형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을 새로운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로봇세가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로봇세라는 새로운 세수를 통해 국세 규모를 확장한다면 그에 따라 지방 교부금도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활용도가 다양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로봇세 도입이 미래 세수 부족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로봇 산업 성장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리라는 전망은 저희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로봇의 실생활 곳곳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고 로봇 산업의 성장 파일을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로봇세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팀 제2 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반대팀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의 도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서비스 업종에서 로봇이 도입된다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나 이런 데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제가 서비스업에 대해서 인론 상황에서 언급한 부분이 없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의 규모가 26,000대라고만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 도입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정의한 거 사고, 행동, 기능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또 금전적 이윤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생활 도입에 사회적 혼란을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가정용 로봇에도 부과되면 혼란이 과정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이런 것까지 다 부과를 시킨다면. 앞서서 답변드렸다시피 금전적 이윤을 주는 로봇에 대해서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 이윤을 주지 않나요? 만약에 가정 도우미를 쓴다는 가정 내에서는 가정 도우미를 쓰지 않고 로봇 청소기를 이용해서 긍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경제적 이윤이라고 봐야죠. 만족이나 효용을 줄 수 있지만 수치화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즉 소득이 있어야지 로봇을 도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국 내에서 아까 택시기사 예시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게 미국 내의 자료죠. 네, 이게 한국에 대입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한국에 도입되는 파급 효과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자료는 마켓워치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거고요. 한국의 많은 운송 관련 노동자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국보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큰 비중으로 로봇 도입이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대량 실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로봇 도입이 많은 국가임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제조업에서 추가적인 로봇이 도입된다면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게 오히려 로봇 도입이 더 가파르게 타국에 대해서 더 가파르게 일어날 것이라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반대팀 제1 토론자는 입론해 주십시오. 입론 시간은 5분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여 인류는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1차 산업혁명에서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고 방직기나 증기기관에 세금을 매겼더라면 지금과 같은 기술 발달과 문명 진보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로봇에게 세금을 통한 억제보다 투자를 통한 충분한 개발을 하는 동시에 윤리적 규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반대측은 로봇세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점을 단 3가지 논거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봇세는 로봇 산업의 발전과 미래 혁신을 저해할 것입니다. 21세기 이후에는 로봇 기술이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로봇이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주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봇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개발자들 및 로봇 기술 관련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로봇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국제 로봇 협회 역시 로봇세는 산업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수입 대비 산출을 늘리려는 수단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반대측은 완전한 로봇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점에 로봇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에 로봇세를 도입하면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강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로봇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제조 공정이 너무나 많고 만일 이 제조업이 로봇에 의존하는 생산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태가 되고 이는 곧 국가적인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로봇을 구성하는 많은 기술은 특허권 등록 대상인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로봇 관련 기술은 구글이나 MS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핵심 기술이 외국의 것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은 막대한 사용료를 미국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봇의 도입 대신 불필요한 국세 낭비를 줄이고 로봇에 필요한 원천 기술의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로봇은 일자리 감소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일자리의 대부분은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증이 존재합니다. 최근 자동화 기기 업체 ABB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많은 사람이 로봇의 경제 영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의 국가들과 로봇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독일, 일본,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300대를 보유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의 국가들과 가장 높은 로봇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wC의 미국 노동통계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노동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로봇 집약 제조업 분야이며 향후 3년 내에 미국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기술 부족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로봇을 일탈 약탈자로 몰아붙고 오히려 과세해서는 안 되며 로봇의 도입이 일자리 감소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찬성팀 제1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로봇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자료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후방 산업이 많이 산출이 되는 걸로 나왔고요. 일본 기계공업연합회가 간사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기업들의 로봇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29.4%가 로봇을 도입했으며 로봇 도입으로 효과를 봤다는 비율이 90%에 육박을 했고 후방 산업에 대한 간접 효과가 타 업종 중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일단은 후방 효과나 간접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접 일자리에 대한 정의나 그런 게 무엇인가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로봇 산업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학제간 연구를 충족시키는 학문들이 이렇게 복합이 돼서 융복합 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학문들에서도 얼마든지 그걸로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간접 산업에 대한 예는 없나요? 로봇 산업과 관련된. 비서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충분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택시 운전기사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부분도 다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로봇으로 대체되면 추가적인 일자리가 있다고요? 네. 택시 운전기사 말씀하셨잖아요. 로봇 산업 자체가 발전되니까 그게 다 간접 산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그다음 국부 유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부 유출 문제 로봇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해외로 유출돼서 국가에 유출된다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법인세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실질 법인세가 18위로 OECD 하위권이죠. 35% 미국이나 일본 28% 일본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왜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프라의 문제 아닌가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나신동규라고 합니다.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기와 인공지능 시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탄생입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고숙련 노동 영역에서 기계와 로봇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성과를 발휘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명 러다이 테오리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단순 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되지만 로봇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로봇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고급 인력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로봇으로 창출되는 높은 삶의 질 때문에 로봇 산업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고생을 생각하지 않은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궁극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한국에는 이미 로봇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자판기를 납세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커피 판매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판기 주인은 세무신고 납부를 대행할 뿐입니다. 다른 사례로 건설기계관리법은 로봇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에 따라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기계 도입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조절 및 수급 관련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 같은 맥락의 납세 방식 또는 법령 사례가 있듯이 크게 다르지 않은 로봇세 또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유엔은 2015년 전 세계적인 목표로 지속가능 개발 17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의 발전은 5번 산업, 혁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상응할 수는 있지만 8번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생산적 고용 추진의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로봇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해법이며 전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제1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아까 타국보다 로봇 도입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저희 한국 사회에서 로봇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로봇세를 부과하면 국민들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찬성 측에서도 네. 저희 한국이 로봇을 들여오는 속도가 타국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로봇세를 부과해버리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요? 의식적인 측면에서 제고를 시키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로봇세가 방파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2000개 이상의 노동활동에 관해 연구한 결과 현재 시험되는 기술로 인간이 급여를 받고 수행하는 활동의 45%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있으며 전국 전체의 약 60%에서 구성활동 중 30%가 자동화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단기간에 우리의 일자리가 대체되는데 이를 로봇세와 같은 다른 제도적 준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씀하신 그 사회적 혼란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45%가 로봇으로 일자리 대체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비슷한 자료를 찾아보면 맥킨지 분석에서 90%의 일자리가 완전 자동화가 될 위험은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입장에 대해서 자료가 다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세수 부족을 로봇세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 혹시 세수 부족 충당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까 입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24조 원이 이르는 기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국내 로봇 기술 발전에 개발을 해서 자가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 로열티를 줄이면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안 아닌가요? 혹시 저희도 그 같은 자료를 반대쪽 준비했을 때 준비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들고지 않은 이유는 자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럼니스트 예전 말을 인용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수치 로열티를 한다는 223조 몇 조라고 하셨죠? 저희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를 요구합니다. 국세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에 따라 기술 용역 총액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기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국부 유출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그 해결책이 이것에 대해 해결책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봐야겠죠. 하지만 로봇세보다는 이것을 국내로 다시 도입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정 측면에서 다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반대팀 제2토론자는 반론해 주십시오. 반론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반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에서 실직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로봇 산업이 대량 실직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로봇 기술력으로 볼 때도 단기간으로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단계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고 이 단계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과정에서는 순차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극단적인 과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가 줄어들어 로봇세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세수 부족이 나니까 충당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46.8%의 국민들이 세금을 면제받거나 환급받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미 많은 고소득층 직업군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초저임금직의 소득세를 대신해 로봇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에서 로봇은 일자리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자리 생성의 대안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후방 산업에 대한 효과가 아주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나 전자, 서비스 이런 것들과 함께 다 결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팀의 제2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아까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경제를 해당 산업의 산업을 증진시키면서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경제 성장론이라는 익숙한 용어죠. 하지만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즉 낙수 효과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에서 유지해온 전통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정은 어떻습니까? 낙수 효과는 허울뿐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수정했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봇 산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창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마지막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후방 산업의 일자리가 생성한다는 구체적인 수치 또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후방산업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유발 효과를 분석하니 로봇 산업은 17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로봇 산업이 일자리 약탈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급 인력이 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급 인력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은 정보에 양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켜서 그 로봇 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줘서 재배치해야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너네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세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재교육을 위한 재원을 로봇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로봇세로 다 충당이 가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로봇세를 통해서 재교육 또는 실업급여 같은 부가적인 경제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세를 얼마나 어떻게 기준이 있으신가요? 납부 기준이? 로봇세를 통한 구체적인 기준은 그 산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프랑스 대선에서도 말했듯이 기본 소득을 위해서 로봇세를 걷어들이는 것은 명백한 대선 공약이었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미
로봇셀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과세를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회수에 정책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서 2분간 작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장 및 쟁점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찬성팀과 반대팀이 자유롭게 교차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들은 같은 쟁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토론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발언을 원하는 팀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자비스 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방 효과로 창출된 구체적인 일자리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산업이 17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일자리인가 아니면 생성되는 일자리를 말씀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두려움보다 적다라고 말씀했다는 줄어드는 일자리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고요. 그 후방산업 효과에 대해서 나온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17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무슨 뜻이에요? 후방산업 효과가 17에 달합니다. 그럼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 아닌가요? 창출된 후방 일자리가 적다 소리 아닌가요? 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후방 산업 효과가 17이라는 거는 다른 산업들이 훨씬 후방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닌가요? 107개의 국가들 중에 17위에 랭크됐다는 혹시 유럽의회에서 로봇을 전자시민으로 인정한 거 아시나요? 전자인간으로 논의한 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의 결의안을 부결한 거 아시나요? 로봇의 결의안을 부결했다고요? 네, 부결했습니다. 네, 그거는 유럽의 얘기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로봇 산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로봇산업이 발전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으신가요? 자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의 규모나 국가 규모 그리고 경제 규모가 비슷함에도 9,000개 뿐이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분에서 로봇 도입 26,000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독일이나
4차 산업혁명의 말이 먼저 나온 것도 독일이고 도보시 인구 밀집당 로봇 도입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 로봇의 결의안을 부결한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토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논거들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부결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제조업 부분이나 기타 서비스 부분에 로봇 도입 비율이 더 높고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실업이 그만큼 더 발생한다고 저희는 여기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로봇세를 통해서 그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또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 점점 대체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업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도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로봇의 도입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완전한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로봇세를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도입을 하는지 저희 측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봇세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 포럼은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단 200만 개가 새로 생긴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또한 맥킨지는 지금의 기술로도 인간 일자리 45%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국내 직업 종사자의 61.3%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금 제시한 자료에 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대체율이 높은데요. 말씀하신 유럽 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입니다. 유럽에 부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을 로봇세를 부결해야 하냐? 이것은 조금 비약적인 거고요. 특히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동안 로봇 친화적인 경쟁 정책을 해왔는데요. 혹시 임시투자액 공제제도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그 제도는 어떤 제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기업이 자동화 시설을 들여왔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입니다. 예,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즉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었죠. 우리나라는 얼리닥터와 테스트베드 국가로 불리는 한국의 신기술 불릴 정도로 한국의 신기술 채택 속도는 세계 1등입니다. 부작용이나 사회적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수용하는 한국 문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책적 통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 투자에 세금을 깎아준 정책을 20년 넘게 지속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의 시점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해서 오히려 인간의 시점에서 필요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바로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저희의 가장 강한 논지 중에 하나는 로봇세가 저소득자나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 앞으로 로봇에 의해서 대체해서 일자리 잃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실업 급여라든가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실직하는 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단지 로봇 때문이라고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지금 3D 업종이나 뭐 농업이나 또 대구 산업공단이나 뭐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인식의 문제이지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이 복지적 측면이 해결되는 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 봐서든 로봇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저희는 그 논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미 작년 고용 지원금이라는
등과 고용 연장 지원금 같이 취업에 대한 실업을 가장 큰 우려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 실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실업에 대한 지원의 추가적인 재원으로서 로봇셀을 활용하고 그 로봇셀을 활용해서 방파제 역할로서 로봇의 도입을 좀 지연시킨다면은 실업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찬성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 대부분, 특히 실직자에 대한 자료 대부분이 예측 자료이시죠. 근데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업률 1위입니다. 지금 로봇 산업이 특별하게 절정기에 이르지 않고 로봇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 원인은 왜 굳이 로봇에게만 집중하시는지. 실업률 1위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가 찾아본 결과예요. OECD 실업률 1위인가요, 대한민국이? 네. 그렇지 않죠. 반대 조금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럼. 대한민국, 독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일본, 독일 대표적으로 OECD에서 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이죠. OECD 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 그리스 그런 국가들이죠. 네, 그럼 그 자료 빼고 우리나라 그럼 청년 실업률이 12%입니다.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죠. 로봇이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왜 자꾸 로봇에게만 집중하시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구조적 문제가 자동화 설비에 따라서 실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구조적 문제가 더 심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농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논지랑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금이나 보장을 해주고 있죠. 네, 저희 반대 측에서는 그래서 실직의 원인이 단지 로봇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연구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왜 하필 로봇세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세는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의 2015년 전 세계적인 비행 목표 지속가능 개발 18대 목표 중 8번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 그리고 생산적 고용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 로봇세가 대안 제시될 수 있고요. 독일 인더스토리 4.0의 대부로 불리는 헤니카그먼 공학 한림원의 회장이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는 소통과 협력입니다. 이에 이어서 피케티 교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입법해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즉 로봇세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명백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로봇 산업이 불러일으킬 사회적 파장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이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에게 로봇을 배급함으로써 그런 복지적 측면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기업이 로봇을 쓰면 법인세가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은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을 쓰면 법인세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로봇을 쓰면 효율이 올라가고 효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증대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법인세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봇을 더 쓴다고 법인세를 더 내야 되고 로봇을 덜 쓴다고 법인세를 덜 내는 건 아니죠. 세율은 똑같지만 이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최대 22%인데요. 만약에 100억을 벌면 22억을 내죠. 근데 로봇으로 인해서 이익이 올라가면 1000억을 만약에 벌게 된다고 치면 220억을 내게 되는 겁니다. 세율은 똑같지만 내게 되는 법인세액은 많아지는 거죠. 법인세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절약되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로봇을 내서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인건비가 지금 올해 대폭 높아졌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업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인건비를 높이면 기업은 값비싼 인건비 대신에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의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랑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전체 임금이 오른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자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직이라고도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거는 최저임금에 입각한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로봇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대체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봇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업이 선택한 일인가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기업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인데 더하여 과세적인 방법까지 하면은 기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논쟁을 하기엔 조금 핀트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물가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죠. OECD 기준으로. 그래서 인건비 꾸준히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임시투자세 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통틀어 자리 잡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짧게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로봇세를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로봇세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로봇을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일정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등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적으로 하면 그것이 곧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서비스로서의 로보틱스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은 오히려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로봇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서비스를 배급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나 노인들은 그러한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그 계층에게 국제 측면에서 로봇이 도와주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직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로봇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거기서 거둔 로봇세를 의료나 보건이나 복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로봇세가 다 충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물론 논란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로봇 밀집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거친 로봇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자유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팀 제2토론자는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두려워하여 규제를 하기보다는 투자와 개발의 대상으로 보아 경제의 파이를 키운 뒤 올바른 분배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의 시대 흐름에 투입된다면 시기적절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IT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게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